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댓글로 이렇게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 7, 8개월 정도 되면서 댓글이 좀 어느 정도 쌓였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초기에 이 댓글들을 안 읽으셨거나, 뭐, 이런 소통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셨던 분들 때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그 여기 질문에 다 답변을 다 달아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그걸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음, 개발자 알아보는 중에 들렀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진짜 금융 쪽은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IT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역전당하는 거 생각하면 진짜 개발자는 압박감이 엄청날 듯 합니다. 그래도 경험상 금융 쪽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그리고 보안 전문가는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댓글은 이렇게 달았어요. 보안 전문가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랄까 직업에 대한 성숙도랄까? 그게 그렇게 높지 않는 분야라서 이쪽 분야로 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맞죠. 금융 쪽은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그 큰 돈을 관리하는 IT 개발자들은 특히 쿼리나 DB에서 DB 설계라거나 쿼리를 짤 때는 정말 그쪽 DB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기가 마음대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쿼리들은 전부 다 DB 최고 단계, 정말 높은 단계급의 DBA가 전부 다 이 프로시저든 테이블이든 전부 다 검수를 따로 다 해요. 해서 프로시저를 만약에 뭐 화면에 적용한다고 하면 만약에 코어에 해당되는 거 근데 코어 외의 것들은 사실 별로 뭐 상관이 없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분야니까 이제 코어로 접근하는 프로시저나 그런 테이블들 같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A의 철저한 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금융 쪽을 가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되게 철저한 검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T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린 친구들한테도 역전당하는 거 생각하면 진짜 개발자는 압박감이 엄청날 듯 합니다. 일단은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역전당하는 일은 사실 크게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꼭 나이 어리다고 역전당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주위 사람들을 봐도 그 나이 어리다고 역전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이나 기초 학문이 튼튼한 사람들이 IT 쪽을 할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훨씬 더 기술 습득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이렇게 역전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이 꼭 나이가 많다 아니 적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다음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개발자가 3D 업종이라고 해도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연봉 2억에서 3억까지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페인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일단은 제가 답글은 이렇게 달았어요. 어느 정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 전까지는 3D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레벨 억대 연봉으로 가는 이들은 보면 어릴 때는 컴퓨터보다는 수학을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라고 달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지금 우리나라 IT 업계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이버 창립자나 그 다음에 창립자, 넥슨의 창립자가 전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동아리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89학번인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도 사실 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논리적 사고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베이스가 탄탄하면 컴퓨터는 좀 나중에 해도 금세 따라갈 수가 있고 좀 더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페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컴퓨터 쪽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별로 저는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개발자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뭔가 개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작해서 하는 건 봤어도 처음부터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페인처럼 사는 그런 분들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급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로 라고 했는데 중급 개발자에 대한 정의는 참 뭐 이렇게 막 내리기가 좀 힘들죠? 근데 저가 이제 경험상으로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중급이냐 고급이냐 초급이냐는 얼마만큼 규모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DB나 여러 가지 이제 오픈에 대한 압박, 이런 리뉴얼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겪으면서 그 사이트들을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도의 차이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생각에는 최소한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봤고 그 안에 데이터는 최소한 500만 건 이상을 한꺼번에 핸들링하고 jQuery나 AJAX 같이 그런 것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요. HTML5나 이런 퍼블리싱도 어느 정도는 혼자서 거의 8, 90%까지는 가능해야 되고요. 네,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의 이제 배치나 이런 스케줄 같은 거를 직접 설정이 가능해야 되고 네임 서버나 이런 것들 다 설정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PC 아무래도 개발자인데 자기 PC는 자기가 조립해서 쓸 수도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중급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린거나 한세고 디미고가 뭔지 모르겠네. 언론에서도 해킹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이라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해킹 대회 이런 기사들 보면 막 엄청난 실력자라고 기사가 뜨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뭐 하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발 일을 할 때 그 제 직원으로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인턴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겪어봤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글쎄요 머리는 좋죠. 머리는 좋은데 사실 실질적인 실무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더 넓은 생각? 그런 거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약간 자기가 그거는 사실 카이스트라고 그런 거는 아닌데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는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베이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라고 해서 막 엄청 똑똑하고 막 나오자마자 막 몇 년 된 개발자들을 앞서는 생각을 하거나 실력으로 막 그 위로 올라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고요. 그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경험이 일단 많아야 돼요. 대규모 사이트를 많이 핸들링해보고 이렇지 않다면 아무리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나와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거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참
어떤 분이 격리로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안 쓰는 게 좋을까? 이거는 뭘 안 쓰는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죠. 음, 이게 회사와 나와의 그 동등한 관계로 최대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갑을 관계가 아무래도 회사가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저는 격리는 잘 몰라요. 격리는 잘 모르는데, 일단 개발자들이 이제 어디 회사 들어가면은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가계약서 같은 형태로 쓰고 3개월 후에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꼭 회사한테만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근로자한테도 이로울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후에 내가 더 다니고 싶은데도 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거지 같은 회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먼저 써서 코가 껴서 적은 임금에 막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좀 더 빨리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빨리 쓰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 3개월이라고 말한 거는 주로 그 개발자 기준이고,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 기간을 둬서 3개월 동안은 가계약서 같은 형태로 따로 먼저 작성을 하고 3개월 후에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눈이 필요하고요. 회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그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영상을 댓글 없이 눈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다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힘있게 방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고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고요. 반년 뒤에 졸업을 앞둔 컴공과 학생입니다. 간판만 컴공이지만 여태껏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관리해보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으면은 일단 그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문서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문서로 정리된 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광고에서도 나오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뭐 영화 촬영에서도 쓰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보드를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이후에 관련 기술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목록을 정리를 해 보시고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구글 사이트입니다. 구글 사이트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다 훑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숙학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현대정보기술이라는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비학원 수강생인데요. 우리 수강 강사님은 금융 SI가 엄청난 경력이 된다면서 갈 수 있으면 꼭 가라고 극찬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단점 얘기를 안 해주네요. SI 진실을 정말 알수록 가고 싶지 않아져요 라고 하셨는데, SI가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금융 SI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금융 SI에 대한 업무 강도나 업무 스트레스가 다른 SI보다도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국비학원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금융 SI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코어에 관련된 일을 맡기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한테 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코어에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금융 SI 좀 그 코어 언저리까지만 가도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금융 SI는 잘 안 가려고들 하니까 한번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좀 더 높게 페이가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 그건 잘 생각하셔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계열사 전산실에서 ERP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27살 9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스프링이나 신기술이 아닌 2000년 초에 작성된 코드를 고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워낙 옛날 코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할 때도 물경력이 되는 건 아닐지 감히 주제넘게 걱정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잡코리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꼭 절대적으로 기술이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보다 더는 아니고, 기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업무 분야에 대한 숙련도입니다. 내가 ERP를 만약에 뭔가 하고 있다면, 그 ERP에서 내가 맡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면 다른 언어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다른 언어는 보통 제대로 숙련을 하면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 코드로 작성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숙련도를 높이는데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진 마시고 27살에 9개월 차 정도 됐으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1년 6개월까지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1년 6개월이 될 동안 거기에만 매달리시지도 말고 스프링이나 이런 거를 따로 공부도 해 놓으세요.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시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깃허브에 대한 주소는 제 그 채널 설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서 한번 다운을 받으시고 제가 지금 요즘 바빠서 프로젝트 소스를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업데이트를 한번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간판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지방대 4년대 졸과 명문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는 의료 IT과인데 컴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겠죠? 그렇게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 간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기업이 들어갈 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명문대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고 나중에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면 대학은 웬만하면 꼭 나오시되 사실 대학이 그렇게 꼭 중요하진 않은데 대한민국은 참 이런 4년제 졸에 대한 이런 선입견?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라 그래도 거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대학이 됐든 4년제 대학은 나오시고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다니실 땐 최소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학점 관리는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의료 IT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상
의료 쪽 SI가 참 그 부분도 상당히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그 경력이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의료 IT과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꼭 그 의료 IT과가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제 여태까지의 경험담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 짧은 지식이나 짧은 경험이 여러분한테 작게나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취업 활동이 꼭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단 1%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